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일부 집주인들의 갑질을 참지 못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임대인을 참교육한 법조인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해당 글에는 속이 시원하다, 악덕 집주인들 제대로 임자 만났네, 정의 구현 등 A씨를 칭찬하는 댓글이 대거 달렸습니다. 주택가격이 20% 떨어지면 갭 투자한 주택 5가구 중 2가구꼴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주인들 진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블라인드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글 작성 시 닉네임과 함께 직장이 표시됩니다. 작성자 A씨의 직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습니다. A씨는 이사 한번 하려는데 환장 파티다 라며 도대체 집주인은 왜 이렇게들 이악스럽고 비겁한 거냐? 라고 했습니다. 최근 살던 집이 계약 만료됐다는 A씨는 새 집으로 이사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은 더 좋은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단다. 상승장에서도 비교적 싼 가격에 지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 듣고 있다가 짜증을 참지 못했다. 라며 A씨는 임대인에게 명함을 보내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는 보증금 반환은 의무이고 불이행하면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했더니 혼비백산하면서 세입자를 구해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고충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이사를 가려는 집에서도 집주인의 만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사갈 집의 주인은 기존 세입자와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A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A씨는 집주인은 이사 2주 전이 돼서야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우선 자기가 마련한 다른 장소에서 지내라고 중개인을 통해서 통보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명함 주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읍소하며 전화가 왔다. 라며 중개사는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숨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자식벌이 사회 막 나와서 집 구하겠다고 알아보러 오면 좀 잘 챙겨주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안 드나? 그저 어린 호구 취급하면서도 되지도 않게 가르치려 들고 벗겨 먹으려고 만든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A씨는 진짜 변호사인 거 티내고 싶지 않고 유세도 떨지 않으려 했는데 집주인들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 라며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아래 세대한테 모범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에는 속이 시원하다, 악덕 집주인들 제대로 임자 만났네, 정의 구현 등 A씨를 칭찬하는 댓글이 대거 달렸습니다. 주택가격이 20% 떨어지면 갭 투자한 주택 5가구 중 2가구꼴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갭 투자 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봤습니다. 이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이용해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없다는 가정 아래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하면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현금성 금융자산과 DSR을 적용한 대출로 분석한 바로는 집주인이 보유 임대주택까지 팔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주택은 최대 21만 3천 가구로 추정됐습니다. 임대주택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은 최대 1만 3천 가구로 관측됐습니다. 주택가격이 15% 떨어지면 약 1만 가구가 임대주택을 팔아도 보증금을 내주기 힘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리스크에 대비책으로 집주인들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예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유자가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신탁기관이 임대차 계약 운용을 하고 소유자는 신탁기관으로부터 운용수익과 임대기간에 비례한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차 신탁제도도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솔직히 좋은 집주인들이 더 많고 저런 집주인들은 정말 소수지만 저런 애들 한두 명 때문에 보는 피해가 너무 크다. 전세금은 세입자 돈이지 절대 집주인 돈이 아니다. 집주인이 돈을 빌린 거나 다름없다. 그 돈으로 뭘 하던 상관없지만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돌려줄 여유는 돼야지. 저런 공인중개사들 다 없애야 돼. 하는 일도 없이 돈만 처먹어. 바쁘면 국토부에 민원이라도 넣어서 중개사라도 영업정지 먹여야 한다.
임대인들도 갑질하는 것들은 거래 정지 기간 먹여서 최소 몇 달간이라도 똥줄 타봐야 정신 차리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린 세입자에게만 줄 돈이 없는 거지. 부동산 거품에 올라서서 마철로인 양허세와 전세 가격 폭등을 만끽하더니 이제 폭락하는 거품 속에서 세입자를 물고 늘어지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겁 없는 녀석들이 집 사기 시작하면서 이 사달이 난 거고, 예전부터 말했지만 나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이지만 오는 사람 집에 살아주는 사람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며 절대 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거 싸지르진 않는다. 언제라도 나가려고 하면 빼줄 수 있을 때 그때 집을 늘려나가는 게 맞는 거다. 집주인이 갑이 아니듯 갑질 좀 그만해라 이 등 닦들아. 자기들 자식들은 전세 살란 법 없는 줄 아나? 그럴 땐 굽신굽신하겠지. 자기가 한 거 생각해서. 바로 소송해버려야 함. 양쪽 변호사비에 이자 다 부담해봐야 정신 차림. 이름값이 시간과 돈을 아껴준 애 까짓것 변호사 불러서 질질 끌면 어찌어찌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김앤장. 공인중개사가 제일 문제임. 전문성은 바라지도 않음. 사기를 집주인이랑 같이 안 치면 다행. 고소하고 싶은 공인중개사 많음. N장 이름만으로 프리 패스인 사회. 갑질 위에 갑이 있으려니.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갑질하다가 지보다 더 높은 값만 나니 바로 꼬리 내리는 진짜 역겹다 역겨워. 얼마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2달 후 계약 만료인데 기본 5%만 올릴게요. 라고 하길래 너무 일방통보라. 그럼 나갈게요. 라고 했더니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되는 건 알죠? 라는 한심한 말을 하더이다.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집주인들 참 갑갑스러움. 2년 전에 전세금 처올려 받을 때는 몇천만 원 억대로 올려 받으면서 세입자가 갑자기 그런 돈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그건 네 사정이고 이러다가 돈 돌려줄 때 되니까 못 돌려주니 중리 많이 소리 나오는 게 개 웃김. 부동산이라고 해서 항상 예외되었는데 이제 정상화되는 것 같은 느낌.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서 집을 임대하고 잘 쓰고 2년 뒤에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임대인은 그 돈을 홀랑 딴 데 쓰고 없다고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는 둥 배째라는 둥. 어처구니가 없던 형태가 이제 슬슬 정상화되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군. 지금 전세가 무너져야 집값이 내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소득, 자산, 대출, 세금 체납 여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애초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지 갭 투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전세제도란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빚을 낸 집주인들이 갑질하는 희한한 나라이다. 전세 세입자들은 하루빨리 보증금 빼서 월세로 돌리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전세를 없애야지 사고도 없어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됨. 당장은 힘들겠지만 전세는 사라질 듯. 집주인의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제출은 계약 동시 제시 필수 조항이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 세입자 아래로 보다가 요즘 아차 싶을 거야. 전세 올렸으니 이제 다운해야지 집주인들. 규제가 풀리면서 빌라왕처럼 보증금을 받아 늘어난 대출을 이용 폭락한 집들을 계속 줍줍하는 일들이 많아질 게 뻔하다. 보증금을 못 받는 사고도 급증할 것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문제 있는 집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요즘. 자나깨나 사기꾼 조심하자. 책임은 안 지면서 수수료만 챙겨가는 놈들이 제일 문제. 부동산 수수료는 언제 낮아지는 걸까?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